최현정의 증시전략센터를 시작합니다. 저희 증시전략센터에서는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샵 5588번으로 퀴즈 정답과 함께 궁금하신 종목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장중에 전문가의 친절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내주신 분들 중에 3분을 추첨해서 전문가의 종목 추천받을 수 있는 하이리치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샵 5588번으로 종목 상담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각 현재 코스피 지수는 1740선에 머물러 있습니다. 무디스가 우리나라의 신용 등급을 한 단계 상향 조정했다는 소식이 어제 전해졌었습니다. 국내 은행들이 자금 조달이 용해질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금융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시각 시장 상황 어떤 흐름 보이고 있는지 시황센터 연결해서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미라 아나운서 나와주시죠. 네, 시황센터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연중 최고점을 거듭 갈아치우고 있죠. 출발부터 흐름이 아주 좋은데요. 코스피 지수 오늘 1745로 장을 출발했습니다. 외국인이 어제에 이어 강한 매수를 보이면서 증시를 견인하고 있는데요. 앞서 뉴욕 증시가 5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인텔에 이어 JP모건이 실적을 발표했는데 1분기 순이익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55% 상향하면서 증시에 긍정적인 힘을 발휘했습니다. 오늘 환율은 어제보다 2원 하락한 1110원에서 출발했는데요. 1110원이 붕괴되면서 4일 만에 연저점을 찍기도 했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 상승폭을 조금 줄여가면서 5포인트 상승한 1740선에서 거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다음 코스닥 지수 확인하겠습니다. 현재까지 흐름이 괜찮습니다. 미국 증시 훈풍으로 어제보다 3포인트 가까이 상승한 512에서 장을 출발했는데요. 외국인이 매수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개인과 기관이 매도 물량을 대폭 늘려가면서 현재 하락 반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510선을 유지할 수 있을지가 오늘 관건입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 어제보다 0.4포인트 하락한 509선에서 거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다음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먼저 코스피 확인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이틀째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 태양전지 산업에 진출하겠다고 밝히면서 현재 84만 8천원 선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포스코 약보합권에서 거래가 조정받고 있고요. 현대차 원화 강세에 힘입어 1% 넘게 하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금융주 전반적으로 흐름이 좋은데요. 신한지주와 KB금융이 1%, 2% 오르면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7위부터 5개 종목 확인하겠습니다. 현대중공업 2% 이상 오르면서 25만 원 선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LG전자 어제는 3% 가까이 오르면서 오늘도 상승 탄력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현재 0.8% 이상 오르면서 12만 4천 원 선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LG디스플레이도 0.3% 강보합권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코스닥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서울반도체가 어제에 이어 0.2% 강보합권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셀트리온과 SK브로드밴드는 1%, 0.9% 약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어제 약한 흐름을 보였던 태웅, 오늘은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0.4% 강보합권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오늘의 특징 테마주 확인하겠습니다. 무디스의 국가 신용 등급이 상향 조정되면서 우리 증시에도 호재로 작용됐습니다. 연고점을 기록하는 우리 증시에는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증권주가 상승하고 있는데요. 미래에셋증권이 7% 급등하면서 5만 9천 원 선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 삼성증권과 대우증권 3%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우리투자증권도 4%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은행주들도 일제히 강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연중 최고점을 갈아치우면서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KB금융 2% 이상 오르고 있고 신한지주 1%, 하나금융지주도 3%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건설주의 흐름도 상당히 좋습니다. 올 1분기 실적 기대감과 또 해외 발주 물량이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겹쳐지면서 호재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GS건설 2% 이상 오르고 있고 대림산업이 현재 강보합권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대건설도 2% 이상 오르면서 6만 원 선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퇴출 우려감이 제기됐던 연합화기가 감사 의견 적정을 받으면서 국내 상장 중국 기업들이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합과학이 15%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고 차이나킹이 3%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중국 식품포장도 1% 넘게 오르면서 4,600원 선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전기차 흐름은 좋지 않습니다. 지난 14일 예정됐던 저속 전기차 도로 운행이 지연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전기차 오늘 관련주가 모두 급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동차 성능 시험을 완전히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풀이가 됩니다.
CMS 14% 넘게 내리고 있고 LD 모터스 12%, GN D1텍도 12%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살펴봤듯이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이 한 단계 상향됐다는 소식에 이어서 미국에서도 훈풍이 불어왔습니다. JP모건 체이스의 지난 1분기 순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55% 상승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또 3월 소매 판매와 소비자 물가지수 역시 개선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금융주의 강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장중 연 고점을 다시 쓰기도 했습니다. 1747선까지 올라오기도 했는데 현재는 상승폭은 다소 줄어든 상황입니다. 자, 오늘도 어김없이 저와 함께해 주시는 백명순천 전문가님을 자리해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백명수님. 네. 오늘 장 흐름부터 좀 짚어주세요. 예, 오늘은 그 무디스의 신용 평가를 그 상향 조정했다는 그런 소식이 전해짐에 따라서 은행주들이 대거 큰 폭 상승하면서 시장을 주도하고 있고요. 특히 그 시장이 좀 안정될 거라는 기대감에 증권주들도 큰 폭 상승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그 시장은 좀 더 외국 매수가 강하게 유입되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이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특히 전일 그 미국 시장이 다우지수가 11,000포인트 이상에 완전히 안착하는 그런 흐름이 보여지면서 향후 조정을 받더라도 우리 시장도 추가적인 상승 랠리에 진입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요. 오늘 특징적으로는 그 자동차 관련주가 그 환율이 좀 많이 그 하락하면서 그 현재 그 좀 수익성에 대한 그 우려가 되면서 큰 폭으로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그러나 그 1,100원대 부근에서 환율이 유지가 된다면 큰 무리는 없다고 보여지고요. 특히 그 자동차 관련주들은 현지에서 생산하는 그런 체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환율에 대한 방어도 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셔야 되겠고요. 경기 회복에 따라서 향후 주도주는 큰 변화가 없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다만 순환매를 돈다고 판단하셔야 될 거로 생각이 되고요. 현재 그동안 많이 눌렸던 보험주라든가 은행주 그리고 증권주들이 강한 반등세를 견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장의 심리가 다소 그 살아나는 순환하면서 살아나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또한 그 중국 관련주가 그 최근에 연합가기에 감사 의견을 제출하지 않음으로써 문제가 됐었는데 이제 감사 의견을 제출하면서 퇴출을 모면하는 그런 상황이 나오면서 동반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반등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일단 그 전체적으로 봐서는 시장은 일단 그 차익 매물이 개장초에 강하게 출회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큰 폭으로 밀리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오후장에는 다시 회복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지고요. 일단 그 시장 전체를 보기보다는 종목별로 실적이 좋아지고 또한 현재 준비가 잘 되어서 상승 초기에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보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오늘 특히 그 삼성전자에서 늦었지만 태양전지 쪽에 진출하겠다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관련주들이 강한 반등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도 좀 관련주들에 대한 그런 접근을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요. 항상 그 주식은 준비된 쪽에서 시세가 나온다는 점에서 그 준비된 종목을 선침해하는 전략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또한 그 최근에 너무 많이 올랐을 때 IT 계속 간다고 해서 그 고점에 물리신 분들은 좀 걱정을 하실 텐데 시장 전체적으로 보시고 별로 걱정하실 필요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이 또 급락하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3원 60전 하락한 1,108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1,100원 선이 지켜진다면 수출주들 큰 우려는 없겠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 자동차주 관련 주 중에서도 현대차와 기아차가 1% 이상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백명수님, 이런 자동차 관련주들 앞으로 좀 걱정을 덜 해도 되는 건지도 궁금하네요. 예, 아무래도 지금 우려가 좀 약간 지나치다고 보고요. 예. 다만 그동안에 좀 많이 주도를 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조정 흐름으로 판단하는 게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추세를 훼손하지 않는다면 주도주 흐름이 그대로 살아있다고 보시는 게 좋겠고 그동안에 좀 너무 많이 올라서 좀 매수에 좀 부담을 느끼셨던 분들은 사실 그 해마다 실적이 급신장하는 이런 그 상황에 있는 종목들은 너무 내가 어느 적정한 싸게 사겠다 이런 생각만 가지실 게 아니고 접근하게 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나라를 신용등급을 갑자기 이렇게 상향 조정한 이유도 바로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는 가장 먼저 위기를 극복했다는 것을 외국에서 미리 인정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고요. 또한 그 대표 주자들이 그 현대차라든가 삼성전자 이런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이 조정을 받더라도 결국은 그 장세를 견인할
주의할 그런 종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한쪽이 계속 올라갈 수는 없기 때문에 순환매가 돈다고 판단할 수 있겠고요. 또한 그 신용등급이 상향되면서 은행주들의 그런 그 자금 부담도 덜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면서 향후 실적 호전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그런 국면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금융주가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제 시장의 주도는 IT 그리고 금융, 자동차 쪽으로 또 순환매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 기업은행과 우리금융, 신한지주 등이 일제히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장에서 백명수 선님께서 관심 갖고 계신 종목도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겠는데요. 오늘은 어떤 종목을 들고 나오셨습니까? 예, 오늘은 그 삼성정밀화학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 삼성정밀화학은 그 뭐 삼성그룹의 그 일반 화학 정밀화학을 하는 회사고요. 이제는 그 전자 부품 관련주로 이제 인식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요. 특히 오늘 삼성전자에서 그 태양전지 쪽에 진출하겠다고 밝히면서 그 삼성정밀화학에서는 폴리실리콘을 올해 안에 생산할 거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주목을 해야 될 거로 생각되고요. 특히 프린터 사업에서 소요되는 토너를 생산하면서 이 부분에서 수익성이 굉장히 좋아질 거로 향후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그 삼성정밀화학은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큰 폭 상승을 할 종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최근에 그 박스권을 돌파하는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매수에 임해야 될 그런 자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그 매수가는 뭐 현재가 부근 또는 뭐 조금 눌러주더라도 52,000원에서 초반 부근에서 공략을 해보는 전략이 좋겠고요. 혹시 뭐 밀려서 5만 원 밑으로만 빠지지 않는다면 매수를 그대로 유지하는 전략이 좋겠고요. 추세가 그 서서히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단기적으로는 한 5만 5천 원의 목표가를 제시를 해드리고요. 장기적으로 본다면 월봉상 흐름이 굉장히 의미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장기적인 그런 조정 흐름을 끝내고 본격적인 추세 전환을 하려는 중요한 지점에 있기 때문에 상승 흐름이 크게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현재 구간이 적극적으로 편입을 해야 될 그런 구간이 아닌가 생각돼서 삼성정밀화학 말씀을 드리겠고요. 장기적으로 본다면 뭐 역사적 고점 8만 원도 넘어갈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삼성전자가 태양전지 사업에 진출하겠다라는 소식을 전하면서 삼성그룹과 관련된 태양광 관련주들이 오늘 일제히 오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삼성정밀화학을 관심 가져보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52,300원 정도 현재 구간에서 매수해봐도 괜찮겠다라는 말씀 주셨고 단기 목표가를 55,000원 주셨는데 길게 본다면 8만 원까지도 가능한 종목이겠다 하셨으니까요. 삼성정밀화학 관심 갖고 지켜봐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백명수님의 관심 종목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꽃샘추위가 아직은 춥지만 우리 몸을 좀 춥게는 만들지만 그래도 길가에 핀 개나리나 벚꽃을 보면 이제 완연한 봄이 왔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백명수님, 네. 백명수님께서는 봄 하면 생각나는 게 뭘까요? 예, 아무래도 뭐 여러 가지 꽃들이 많이 기억나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피는 꽃이 진달래하고 개나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봄을 상징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지만 그런 그 꽃을 볼 때는 굉장히 푸근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한겨울에 어려웠을 그런 여러 추위를 이겨내고 제일 먼저 소식을 전하는 꽃들이기 때문에 뭐 또 벚꽃도 빼놓을 수는 없지만 이런 꽃들이 생각이 나고요. 또 뭐 이런 봄바람이 오면 주식시장도 좀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꽃들은 부지런히 피어나는 반면에 이제 봄이 돼서 따뜻한 바람이 불어올수록 오후가 되면 더 졸려지는 춘곤증에 걸리기가 쉬운데요. 춘곤증에는 봄나물이 몸에 좋다고 합니다. 비타민이 많이 포함이 됐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오늘 점심에는 신선한 봄나물로 점심을 드셔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어서 오후잠도 확 깨워주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백명수 님의 현명한 투자 조언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떤 조언을 들고 나오셨는지 화면 통해 만나봅니다. 네, 오늘의 투자 조언입니다. 시장은 틀리는 법이 없다. 사람들의 예상만이 종종 틀릴 뿐이다. 라는 조언을 들고 나오셨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예, 우리가 그 시장을 항상 예측하고 또 그런 것을 통해서 또 전문가라는 분들이 많이 그 시장을 예측하면서 그걸로 돈을 벌고 하는데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나 사실 시장을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보시는 게 맞고요. 왜냐하면 우리의 예측이 맞는 게 아니고 항상 틀리기 때문에 수정할 수밖에 없는 거고 시장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고집스럽게 자기의 그 예측을 계속 우기고 있다가 보면 어느 순간에는 그 내 계좌는 굉장히 파랗게 물드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항상 시장에 여유를 가지고 내가 틀릴 수 있다는 인간이기 때문에 틀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시장이 틀리지 않고 시장이 가는 방향에 항상 맞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의 계좌가 빨갛게 물들 거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그 시장에 대해서 항상
그 긍정적인 마인드로 전체적으로 잘 살피는 이런 그 자세를 가진다면 시장을 좀 예측을 잘못했더라도 잘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돼서 오늘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백명수사님께서 시장은 틀리는 법이 없다. 종종 사람들의 예상만이 틀릴 뿐이다라는 투자 조언을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장 테마주를 잡을 수 있는 기회죠. 하이리치 증권 방송의 서일교 수장님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코스피가 장 초반에 비해서는 상승폭이 다소 줄었습니다. 1740에 걸려 있는데요. 코스닥은 하락 반전을 했습니다. 오늘 장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예, 오늘 장은 일단 뭐 갭상승에서 전고점을 완전히 뚫어주는 그런 모양새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오늘 장 다소 지금 중반대로 흘러가면서 조금 상승폭을 좀 반납하고 있는데요. 뭐 그렇게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적어도 보합권 이상은 유지를 해줄 것이다. 오후전까지도 일단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시장은 반면에 상당히 좀 저조하죠. 그래서 아직까지 여전히 코스닥의 상승세가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코스닥 쪽으로는 다소 좀 조심하는 경향을 좀 보이는 것이 오히려 좀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수급적으로 봤을 때도 오늘 거래소 시장에 약 한 2,800억 가량 외국인들이 매수를 펼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오늘 장도 뭐 그렇게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제가 어제 오후장부터 좀 분기점으로 해서 지수가 어느 정도 상승세로 완전히 추세를 돌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오히려 맞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오후장 너무 걱정하지는 말라. 보합권 내 수준은 지켜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코스닥은 오늘도 조금 약한 모습이죠. 조심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서일교 수장님께서 오늘 장 관심 갖고 계신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예, 오늘 장은 일단 지금 IT나 그다음에 자동차 쪽으로는 다소 좀 약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와는 반면에 IT와 자동차가 주도주였는데 그 주도 업종이 다소 쉬어가는 구간을 맞이하면서 재차 또 다른 업종 순환매가 이루어지고 있다. 다시 말씀드려서 어제부터 강세를 띈 조선주와 그다음에 해운주,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은행주, 그다음에 증권주, 즉 트로이카 관련해서 상당히 보험주까지 해서 상당히 강세의 움직임이 지금 수급적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따라가기에는 상당히 좀 버거운 자리고요. 그쪽으로 일단 매기가 순환매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살펴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지금 제가 오늘 추천드리고 싶은 종목은 일단 코스닥 쪽은 코스닥 쪽인데요. 그래도 코스닥 중에서도 좀 선별적으로 수급이 계속해서 강하게 들어오는 종목군 위주로 좀 보시는 게 맞겠고, 오늘은 일단 JMI를 제가 좀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JMI 하는 종목 코드 번호 033050인데요. 이 JMI 같은 종목, 이런 종목들은 쉽게 말해서 LED 사업 쪽으로도 매출이 계속해서 증가 추세에 있는 그러한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신규 사업에 진출해서 이제 LED 사업 쪽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 최근에 국제 회계 기준으로 해서 만약에 국제 회계 기준이 도입이 된다면은 이 JMI가 실질적으로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많겠고, 자산 재평가가 또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겠습니다. 그래서 수혜주이기도 하고, 또 국내 MS사 OS 제품도 충분히 좀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JMI가 실질적으로 상당히 수혜를 입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고, 지금 특히 여러분들 투자자분들이 널리 알려져 있기로는 JMI는 윈도우 7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윈도우 XP가 깔리면서 당분간 호응을 얻었다가 그 다음에 윈도우 XP에서 전환이 되면서 윈도우 비스타로 전환이 되면서 윈도우 비스타는 크게 인기를 못 얻었는데 새롭게 출시되는 윈도우 7 관련이 상당히 지금 매출이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윈도우 7 관련해서 실질적인 수혜주이기도 하고, 실적 대비해서 아직까지 양호하고 실적도 좋고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JMI를 매수를 하실 때 일단 4,350원에서 4,390원 사이, 매수가는 4,350원에서 4,390원이니까 현재가 4,390원입니다. 그래서 적정 매수가니까 분할로 매수를 하시되 비중 10% 이내에서 매수를 하시고, 그리고 또 목표가는 5,000원 잡아드리겠습니다. 단기적으로. 그리고
손절가 4천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JMI를 관심 가져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현재 4,39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구간에서 매수를 해봐도 괜찮다라는 말씀 주셨고 목표가는 5,000원, 손절가는 4,000원을 주셨습니다. 서 소장님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하이리치 증권방송의 서율교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자, 이어서 현재 아시아 증시 상황은 어떤 움직임 보이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현재 아시아 증시는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 증시가 0.7% 상승하면서 오전장을 마쳤습니다. 일본 증시는 오늘로써 이거래일 연속 오르는 가운데요. 13일 인텔이 깜짝 실적을 내놓은 데 이어서 어제 JP모건과 UPS 등이 전문가들의 예상을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또한 일본의 주력 수출주 그리고 은행주들이 전반적인 상승세를 보이는 점도 지수 상승을 이끌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반면에 중국 지수가 현재 하락하고 있습니다. 0.2% 정도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어제 소폭 오르면서 3개월의 최고치로 마감을 했었는데 3거래일 만에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있을 국내 총생산 발표를 앞두고 어제 관망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중국은 오늘 1분기 국내 총생산이 전년 대비해서 11.9% 성장했다는 확정치를 발표했습니다. 근 3년 만에 최고의 성장률인데요. 자세한 소식은 조금 뒤에 전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 상승 여파로 홍콩 항생지수, 홍콩 H지수 모두 일제히 오르고 있고요. 그 밖에 대만과 호주 등도 강과권에서 소폭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아시아 증시 상황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연구원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본 증시가 그래도 비교적 소폭 상승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0.7% 정도 올랐는데요. 오늘 장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는지 자세한 분석 부탁드립니다. 예, 일본 니케이 지수 오전장 0.7% 상승으로 장 마감했습니다. 11,283포인트대 장 마감하면서 시장에서의 강세를 이끌어 나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미 증시의 JP모건 실적 발표에 따른 실적 호재로 인해서 시장에서의 계속적인 미 증시가 상승을 했던 만큼 일본 니케이 지수 또한 이러한 흐름을 이어받으면서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 시장에서의 계속적인 상승 기조를 이어져 나갈지 여부가 좀 중요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은행에서 경기 회복세의 기조가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언급을 강하게 나타냈었습니다. 최근 경기 동향에 대해서 회복세를 계속적으로 이어져 나가고 있고 그러한 영향이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언급을 내놨었는데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년 대비로 계속해서 하락은 하고 있지만 작년 8월을 기점으로 해서 이러한 하락폭을 축소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 경제는 계속적인 상승 기조를 이어져 나갈 것이다라는 언급이었었습니다. 지금 이러한 것과 함께 계속적으로 공격적인 금융 완화 정책을 이어져 나갈 것이라고 언급을 하면서 시장에서의 기대감을 높여나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일본의 1분기 GDP 경쟁률이 개선될 것이라는 로이터의 리서치 보고서가 나왔었는데요. 로이터에서는 경제 전문가들의 조사를 통해서 일본 GDP 성장률이 0.5%로 나타날 것이라고 언급을 했었습니다. 지난달 조사할 때 0.2% 정도 성장할 것으로 예측을 했었는데 약 0.3%나 더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면서 시장에서의 기대감은 더욱 커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 세계 경제가 계속적으로 개선되고 있고 이러한 흐름으로 인해서 일본 경제 또한 꾸준히 개선세를 나타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시장에서의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일본의 신규 졸업 채용자 수 2년 연속 감소하는 모습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우려감 또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일본 또한 실업률이 개선되지 않았을 경우 내수 경기 회복세로 이어져 나가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만큼 이러한 실업률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지 여부가 중요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 오전장 상승 기조를 유지하면서 장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중국 본토 지수가 중국 경제 지표가 11시에 발표가 있었던 만큼 경제 지표에 따른 간망심리 속에서 장중 상승폭을 확대하지는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요. 지금 이러한 흐름세가 오후장 들어서 다시금 상승폭을 확대할 확률이 높은 만큼 시장의 상승 기조는 계속적으로 이어져 나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중국은 오늘 주요한 경제 지표들이 줄줄이 발표가 됐습니다. 현재 중국 상해종합지수가 다시 상승세로 가닥을 잡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중국 본토의 경제 지표들 11시에 발표가 있었습니다. 먼저 3월 산업 생산이 18.1% 증가한 것으로 발표되면서 시장 예상치였던 18.28%보다 소폭
소폭 예상치와 부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요. 결국 산업 생산이 18.1%로 증가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1분기 GDP 성장률 또한 11.9%로 발표를 했었습니다. 시장 예상치가 11.7%였었는데 11.2%로 지금 이러한 상승폭을 확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면서 중국 경제에 대한 가열 국면에 대한 우려감 또한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소비자 물가 지수가 2.4%, 생산자 물가 지수가 5.9% 증가로 발표를 하면서 중국 내 인플레이션 압력이 크지는 않다라는 데 시장에서 지배적인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의 예상치가 2.6%였고 생산자 물가 지수 예상치가 6.4%였던 만큼 예상치를 소폭 하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만큼 시장에서 인플레이션 압력은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상해 종합주가 지수 이러한 흐름세로 인해서 하락 이후 다시 상승 반전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에서의 기준금리 인상 그리고 위안화 절상에 대한 압력이 꾸준히 나타나고 있었는데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상치를 하회하는 수준을 나타냄으로써 기준금리 동결이 조금은 더 완화될지도 모른다라는 기대감이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안화 절상 같은 경우에 지금 미국 정부와의 꾸준한 이야기 속에서 지금 이러한 흐름세를 받으면서 위안화 절상에 대한 압력은 커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원자바오 총리가 위안화 절상에 대해서 조금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 만큼 단기간에 나오지 않을 거라는 이야기 또한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의 올 중순 이후 다시금 위안화 절상을 할 수도 있을 만큼 시장에서 이러한 부분에 따른 영향력은 커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만큼 시장에서의 관망세는 커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요. 상해 종합주가지수 같은 경우 오늘 경제 지표가 좋은 모습을 보였던 만큼 시장에서의 강한 흐름을 이어져나갈 확률이 높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상치를 하회했다는 결과를 나오면서 이제 인플레 압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자 이어서 다음 코너는요. 시청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을 상담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스타 Q&A 시간을 이어갑니다. 예, 스타 Q&A 시간에는 샵 5588번으로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신청받고 있습니다. 장중에 최대한 많은 종목을 상담해 드리도록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궁금하신 점들 있으시면 바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상담은 1부에 이어서 3부에도 이어질 예정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자, 첫 번째 종목부터 받아보겠습니다. 핸드폰 뒷자리 3313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인데요. 포스코를 매수하고 싶은데 지금 당장에 매수해도 좋을지 괜찮을지 문의를 주셨습니다. 전망치를 충족시킨 실적 발표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그렇게 많이 상승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포스코를 지금쯤 매수해봐도 괜찮을까요? 예, 일단 제가 오늘 예측을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예. 예측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포스코는 아무래도 현대제철이 고로를 생산하게 되면서 강력한 경쟁자를 맡게 됐다. 이런 점이 현재 주가에 반영되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요. 역시 꾸준한 실적을 내고 있고 향후 철강 경기가 경제 회복에 따라서 좋아질 거로 예상되고 있고요. 또한 철광석이라든가 이런 원재료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오르면서 일단 제품 가격에 인상을 할 거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수익성은 더 좋아질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다만 현대제철은 현대차그룹이라는 강력한 소비처를 갖고 있는 경쟁자라는 점에서 지금 당장은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지만 아무래도 포스코의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셔야 될 거로 생각이 되고요. 차트를 보면서 대응 전략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차트로 보시면 52만 원대까지 누를까지 기다리면 여기는 전혀 리스크가 없는 자리다 이 말씀을 드리고 현재 구간도 제가 볼 때는 53만 7천 원 이하에서 사신다면 53만 7천 원 이하에서는 매수로 보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단기적으로는 50만 5천 원에서 계속 박스권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박스권 고점에서 단기적인 전략으로 임하신다면은 좋은 결과 예상이 되고요. 물론 이 박스권을 돌파하는 강한 흐름이 나와주는 그런 시기가 본격적인 재상승을 하는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현재 200일선을 강하게 지지하면서 밀리지 않고 저점 구간을 높여가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가인 53만 7천 원
이하에서 분할 매수로 대응하자는 말씀을 드리고요. 단기적으로는 56만 5천 원의 목표가를 제시해드리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면 역시 포스코도 역사적 고점에 도전할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고요. 해가 가면 해가 갈수록 순이익이 계속 누적되면서 시가총액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유하고 있으면 주가는 올라간다 이 말씀을 드리고 특히 그 대우조선해양 인수 관련해서 좀 준비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한 그 포스코 회장이 워렌 버핏을 방문했을 때 그 금융위기 상황에서 포스코를 사지 못했던 것이 한이다 이런 발표를 했는데요. 그것이 사실 그 포스코라는 회사가 그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좋은 회사인 것이 틀림없다고 볼 수 있고요. 또한 인도에서 제철소를 새로 또 짓고 있고 이런 부분이 향후 큰 그 시너지 효과를 보일 거로 예상되고요. 더 큰 그런 그 수익의 그런 그 캐파를 커질 거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전략이라면 가격을 너무 의식하지 마시고 매수해서 그 포트에 편입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종목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이 들어와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을 또 해주셨는데요. 핸드폰 끝자리 4138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이고요. 매수가는 25,500원, 비중이 한 30% 있으시다고 합니다. 선박 온실가스 규제가 조선업종 강세를 이끌었었죠. 어제여서 오늘도 오르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어제 6% 올랐고 현재는 1.6% 상승하면서 이분 역시 수익권에 들어와 계신데요. 앞으로 흐름은 어떨까요? 예, 대우조선해양 수익권에 있으신 거 축하드리고요. 사실 그동안 조선주 굉장히 소외를 받았고 해운주도 2007년 이후에 굉장히 오랫동안 조정을 받았는데요. 최근에 신규 수주가 좀 늘어나고 있고 다만 문제는 수주 잔고가 신규 수주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감소 추세에 있다는 게 향후 수익성에 단기적인 수익성에는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거로 판단이 되고요. 어제 나왔던 선박 온실가스 규제 관련해서 올해 안에 규제안이 마련될 거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 선박 온실가스라는 것은 좀 이해하기 좀 어려우실 것 같아서 설명해드리면 바로 그 자동차의 연비에 해당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강점을 가진 나라가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조선주 전체의 그 목표치가 대거 상향 조정되는 이런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매물 압박 때문에 크게 오르기 어렵겠지만 장기적인 포석으로 간다면 신규 수주가 늘어나고 또한 이런 그 강점을 가진 부분이 부각이 된다면 충분히 상승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장기적인 전략은 보유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그 차트상 그 26,000원 부근이 강한 저항 라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목표가를 26,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고요. 이 가격을 넘어서면 28,000원까지는 아주 강한 그런 매물대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26,000원에서 8,000원이 뚫기가 어려운 자리인데요. 장기적인 그런 전략으로 이 가격대를 넘어서면 강한 상승 흐름이 오랫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흐름을 한번 체크해 보시고 현재 구간에서는 골든 크로스가 발생하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그 분할 매수로 임하셔야 될 그런 시점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선박 온실가스 규제가 국내 조선업종에는 이제 강세 흐름을 유발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왔는데 온실가스를 줄이려면 선박의 연비를 높여야 하고 이에 우리나라 조선업체들의 국가 경쟁력이 또 높다는 판단하에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렇다면 변호사님, 네. 지금 시점에서 조선주를 매수해 보면 중장기적으로 좀 길게 봤을 때요. 앞으로 네. 좀 수익을 볼 수 있을 만한 자리인지가 궁금합니다. 예, 아무래도 그동안 당장은 조금 어제 오늘 올랐기 때문에 손해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아마 이런 내용이 알려지고 나서는 좀 빠지기 어렵겠죠. 그래서 사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신다면 분할 매수만 한다면 큰 무리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악재가 터져서 싸게 나온다면 오히려 이제는 경기 회복이 되는 것이 거의 기정사실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올해 5% 이상 성장이 예상되고 있죠. 그런 점에서 조선주들도 물동량 증가에 따라서 향후 수주가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향후 반영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요. 일단 장기적인 관점이라면 매수가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장기적인 관점이라면 조선주 매수를 해봐도 괜찮겠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대형주 위주로 매수를 해보는 것이 좀 안전적인 측면에서 낫겠네요. 예, 그렇죠. 업계 네. 최고 수익권에 있는 회사들만 일단 관심을 갖는 게 좋겠고요. 현대중공업이라든가 현대미포조선 또는 지금 물어보신 대우조선해양
뭐 이런 종목들이 어깨 수익권에 있는 종목들이니까요. 어깨 수익권에 있는 종목들을 우선적으로 공략하는 전략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종목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닉네임 램프의 요정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입니다. DMS를 1,7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비중이 100% 있으시다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주가가 계속된 상승을 거듭하다가 오늘 5%나 급락하고 있습니다. 백명수님. 예. 많이 불안하실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 DMS는 그 TFT LCD 장비 업체고요. 또한 드라이에처라는 그런 그 장비를 개발을 해서 향후 실적이 대폭 호전될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회사입니다. 특히 그 DMS는 그 3D 관련해서도 자회사인 앤디스를 통해서 무안경식 이런 그 3D 관련해서 그 기술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주목해봐야 될 회사인데요. 올해 실적이 대폭 호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뭐 조정 시에 저점 매수 찬스가 좋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차트를 보면서 대응 전략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현재 그 11,700원, 단기적으로 9,500원에서 거의 20% 이상 올라왔기 때문에 조정이 들어올 수 있는 시점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21선과의 이격을 좁히기 위한 그런 조정이기 때문에 뭐 자연스러운 조정으로 보시는 게 좋겠고요. 보유 전략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 그 중기 목표가는 한 13,000원 정도 제시해드리고요. 장기적으로는 역사적 고점인 17,000원대 이상, 18,000원 정도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기 때문에 실적이 호전되고 있고 또한 키코 문제가 있었지만 그런 문제를 다 극복해내고 이제 그 실적이 대폭 호전되는 그런 상황을 맞고 있기 때문에 그 또한 성장하고 있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보유 전략과 또는 목표가에 도달하면 1차 그 매도하실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DMS 오늘 5% 이상 급락하길래 이제 매수세가 아니라 이제 상승세가 꺾이는 것은 아닌지 염려스러웠던 부분이 있는데요. 자연스러운 조정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단기적으로는 13,000원 그리고 장기적으로 본다면 17,000원 선까지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종목 상담하기 전에요. 시청자 여러분들께 오늘도 역시 톡톡 씹어먹는 비타민 하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비타민 퀴즈 문제 나갑니다. 네, 오늘의 퀴즈는요. 문자나 화상과 같은 정보를 전자매체에 기록해서 서적처럼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도서를 총칭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라는 게 문제고요. 보기 드립니다. 1번 전자책, 2번 스마트폰입니다. 최근 이것으로 인해서 예스24, 인터파크, 아이리버 등과 같은 관련 테마주들이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었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 정답을 아시는 분은 아래 나가고 있는 위쪽에 나가고 있네요. 샵 5588번으로 궁금하신 종목과 함께 보내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장중에 무료 상담 받을 수 있고 또 전문가의 종목 추천까지도 받을 수 있는 하이리치 무료 이용권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종목 상담 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닉네임 규민아빠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입니다. 100일을 맞은 규민이와 아내를 위해서 현명한 투자를 하고 싶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이루온을 3,400원에 30% 정도 매수를 하셨다고 합니다. 예, 이루온은 뭐 실적이 뒷받침되는 유무선 통신망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그런 회사인데요. 특히 어제는 그 전자카드 관련주로 급등하기도 했었죠. 유심 카드 칩을 공급하는 그런 회사고요. 또 자회사도 그런 관련주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주목을 받고 있는 회사입니다. 향후 이 무선 인터넷 계속 강화될 거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이로온의 실적은 향후 대폭 호전될 거로 예상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삼성전자가 인도에서 와이브로 수주를 따내게 되면 삼성전자와 같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큰 폭 상승을 할 수 있는 회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차트를 보면서 대응 전략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규민이라고 하셨나요? 네. 예, 그 자녀분 위해서 좋은 투자를 하고 싶다 하셨는데, 1호는 참 좋은 회사를 잡으신 것 같고요. 현재 골든크로스가 발생하는 시점입니다. 최근에 주가가 골든크로스를 발생하고 나서는 거의 2배 정도씩 올랐다는 점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한 점에서 이번에도 좀 기대가 되는 그런 자리란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3월달 고점인 4,700원 정도에서 대량 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이 고점을 잘 돌파하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넘어간다면 6,000원대까지 볼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예상된다고 볼 수 있고요. 현재 꾸준하게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또한 강한 상승 상한가 흐름이 나온다는 것은 특정 세력에 의해서 이루온이라는 회사를 좋게 판단하는 그런 세력들에서 물량이 잠겼다.
너무나 가볍기 때문에 상한가가 잘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러한 점에서 또 최근에 골든크로스가 발생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적극적으로 매수에 대응을 해야 될 그런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또한 그 실적이 뒷받침되는 이런 종목들은 뭐 장기적인 전략으로 가져가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특히 이 골든크로스가 발생할 때는 투자자분들께서 놓치지 마시고 그러한 시점에서 한번 공략을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0206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입니다. 종목명은 플렉스컴인데요. 6,300원에 40%를 매수를 하셨다고 합니다. 현재 수익을 보고 있는데 추가 매수를 해야 될 수 있는 자리인지 아니면 지금쯤 나와야 되는지 궁금하시다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어제 9%나 급등했고요. 오늘 한 1% 정도 하락세가 나오고 있네요. 네. 플렉스컴은 굉장히 좋은 회사입니다. 특히 FP10이라고 해서 연성 회로 기판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회사고요. 전문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특히 띠 모양의 그런 연성 회로 기판의 특허를 취득하면서 이 부분은 그 길이의 제한이 없고 계속 연장시킬 수 있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비행기의 그 전장 제품에도 들어갈 수가 있고요. 또 선박이라든가 이런 쪽에도 탱크라든가 이런 쪽에도 들어갈 수 있는 중요한 그 부품이 될 수 있다고 알려지고 있고요. 특히 핸드폰이라든가 이런 쪽에도 또는 LED 쪽에도 들어가는 그런 핵심 부품이 되기 때문에 이 회사는 수요가 폭발하고 있다. 그래서 지난해 한 1,300억 정도의 매출을 올렸지만 올해는 1,800억 정도 매출을 올릴 거로 예상되고요. 수익이 급속히 호전되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지난해 120억 이상의 영업이익을 올렸지만 올해는 더 큰 이익을 올릴 거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회사들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그냥 묻어두시는 게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현재는 바닥권을 오랫동안 긴 6,000원대 바닥권을 오랫동안 횡보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회사의 수익성이 급격히 좋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그 직전 고점이었던 8,000원대를 돌파하는 강한 흐름이 예상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특히 그 아래 거래량을 보시면 대량 거래가 터진 지점이 많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량 거래는 제가 판단할 때는 이 플렉스컴의 회사의 미래를 밝게 보는 그런 장기적인 투자자들에 의해서 물량이 잠겼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쉽게 전 고점을 돌파할 거로 예상을 하고 보유 및 매수 전략을 유지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목표가는 9,000원 이상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장기적으로는 10,000원대도 넘어갈 수 있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시고 보유하시라는 말씀과 또한 현재 구간에서 가격이 좀 빠진다면 싸게 살 수 있는 찬스라고 보시고요. 이런 종목은 워낙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손절이 필요 없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좀 포트에 편입하실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속이 참 시원하실 것 같습니다. 보유해도 괜찮고 지금 매수해도 괜찮다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좋은 회사죠. 전자 회로기판 생산업체입니다. 플렉스컴 앞으로도 관심 갖고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샵 5588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1부에 이어서 3부에서도 한 12시 10분쯤부터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을 계속해서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변호사님과 함께 문자 종목 상담까지 받아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잠시 뒤 2부에서는 전문가의 포트폴리오를 보여주는 시간을 갖고요. 또 강의 시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이기는 투자법을 이어갈 테니까요. 여러분들 앞으로도 계속해서 시청 계속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